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업 관리, 마케팅, 서비스 직군의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들으신 직무들이 굉장히 활동적이고, 그리고 대인관계 능력이 뛰어나야 되는 직무들이기 때문에 작성해야 되는 항목들에 따라서 대인관계 능력이라든가 또는 목표 지향성이라든가 서비스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직군들을 좀 모아서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방법들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을 하면서 저학년 때는 진로 탐색 기간, 진로 확정 기간, 그리고 3, 4학년 때는 직무 경험을 하시면 좋고 정리 및 지원 직무에 따른 스펙들을 보완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되어 있지 않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어떻게 자기소개서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시면서 보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저희가 이 직무들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고요. 지금 이야기 드린 직무들,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또 이 직무들이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 파악을 하셔서 자기소개서에 이 직무의 지식과 기술과 태도라고 하는 역량들을 녹여내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직무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영업과 영업 지원 직무고요. 직무의 업무 내용들이라든가 필요 역량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식, 기술, 태도를 이야기하는데 보통 태도를 많이 일컫기도 합니다. 자, 직무 개요고요. 간단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들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와 취업 준비를 하실 때는 직무라는 단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직무라는 단어의 뜻은 그 직업에서 하는 구체적인 업무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영업과 영업 지원 직무는요, 고객과 시장에 접점해서 회사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영업 및 영업 지원 활동을 전개하는 일이고요. 시장에 접점해서 고객 만족을 실현하고 판매를 촉진시켜서 회사 수익 창출에 직접적인 역할을 합니다. 주요 업무로는 아래 보시다시피 영업계획 수립, 영업활동 및 실적 관리, 고객 거래선 관리, 신규 시장 개척 및 고객 발굴, 상품 정보 수집 공유. 자, 이런 일을 한 적이 없다. 물론 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업무를 하는데 어떻게 자기소개서를 쓰면 좋을까? 첫 번째는요, 이런 업무들을 한 것들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있다면, 뭐 인턴이라든가 아르바이트 때 이런 것들을 해봤다 하시면 써보시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간접적인 경험들. 뭐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영어 활동은 아니지만 가두 모집을 했다. 그래서 신입생들을 모집했었는데 어떤 활동과 뭐 관리들을 있었다. 실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들은 예를 들면은 작년에 비해서 열병이 더 지원했다.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뭐 플랜카드를 만들어서 가도 모집했다. 이런 것들이 영업 활동에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고객 거래선 관리, 그럼 동아리 회원들을 관리했다. 그래서 잘 유지가 되었고, 그 유지된 동아리 회원들이 추가적인 동료들을 뭐 동아리 회원들을 모집해서 더 활성화되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고객선 관리에 해당이 되겠죠. 신규 시장 개척 및 발굴 뭐 이런 건데, 그럼 이전에는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가두 모집 플랜카드를 걸고 직접 학생들을 만났다며 신입생들을 찾아다녔다며 이제는 더해서 SNS로 홍보를 했는데, 그걸 보고 우리 신입생 가두 모집에 많이 참여를 지원을 했더라. 이런 것들이 고객 발굴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상품 정보 수집 및 공유, 뭐 SNS 활동을 했었는데, 상품 이런 것들을 SNS에 올렸는데, 이렇게 올리니까, 업로드 하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보더라. 이런 것들 다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조별 활동을 했는데 정보 수집 및 이런 것들을 했다. 그때 이렇게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니까 더 잘 되더라.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간접적으로 내용을 연관시켜서 저희가 작성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이 좀 약하다 하면 다른 활동들을 쓰셔서 뭐 동아리나 봉사활동이나 뭐 조별활동을 쓰셔서 옆에 있는 역량 태도들을 연관시키시는 거죠. 고객 지향성, 도전 정신이 있다. 의사소통 능력, 협상 설득력, 대인 관계력.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살펴보셔야 되는 것은 직무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그 기업에서 중요시 여기시는 게 있는데 그 중요시 여기는 태도들을 잘 살펴보고 그럼 그런 것들을
우리 자기소개서의 내용과 경험과 연관시켜서 이제 이어주시면 좋은 자기소개서, 재밌는 자기소개서가 됩니다. 결국 자기소개서는 누군가를 뽑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재밌는 것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그 관련된 일을 했거나 또는 관련 경험을 했거나 관련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인데 이런 기준을 지금 잡지 않으시면 지금 뭐 어떤 업무를 하는지 어떤 태도가 필요한지 알지 않으시면 반대대로 되는 뭐 높지 않은 것들 유연 창의력이 제일 낮죠. 그럼 그런 것들을 계속 강조한다. 물론 유연 창의력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대인관계력, 협상 설득력, 의사소통력, 그다음에 고객 지향성, 도전 정신 뭐 이런 것들을 자꾸 노출시키는 게 좋거든요. 다른 단어들을 자꾸 사용하시면 합격에서 멀어지시는 방법이십니다. 그래서 영어과 영업 지원인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영업 관리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보셔야 되고요. 뭐 영업팀의 매출 달성을 위해서 판매 현황이라든가 수금 현황 이런 업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업마다 다르다는 거 참고하셔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정보를 파악하시고 거기에 관련된 직접 경험 또는 간접 경험들을 써서 작성하셔서 해보시면 너무 좋고요. 뭐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든가 그냥 다른 아르바이트 이런 것들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 것들 많이 쓰셔서 하셔야 됩니다. 이게 다른 직무들은 오히려 이게 너무 다양한 직무들 뭐 경험들을 작성하시면 마이너스지만 저희는 아닙니다. 많은 경험들을 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굉장히 더 인상 깊은 지원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력서에 그러면 어떻게 쓰냐 뭐 이런 것도 질문이 있으신데 이력서 항목에는 저희가 중요한 경험들, 관련성이 좀 높다 하는 것들을 꼽아서 순차적으로 써주셔도 전혀 무관하고요. 만약 이력서에 못 쓸 것 같아요. 칸이 부족해요. 너무 많아요. 또는 이거 고민이에요 하시는 것들이 어떻거나 있으면 자기소개서에 풀어서 쓰시면 됩니다. 음. 전혀 그런 대내 활동은 뭐 어떤 게 바로 가산점으로 들어가는 것은 크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대내 활동을 잘 작성해서 이력서에 쓰지 못하면은 이거 꼭 쓰고 싶다, 꼭 전달하고 싶다 하시면은 면접 답변으로도 준비하셔도 되고 또는 자기소개서의 항목으로 에피소드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케팅 및 상품 개발 직무고요. 뭐 개요는 한 번씩 읽어보시면 시장 환경 분석하고 마케팅 전략 수립하고 전개합니다. 매출 신장과 수익을 제고하는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요. 뭐 마케팅 활동, 전략 수립, 시장 분석, 성과 관리, MD, BM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주요 업무가 이런 것들이니까 내가 뭐 조사를 했거나 시장 조사를 했거나 분석한 뭐 조별 활동이 있다. 그대로 쓰시면 돼요. 네, 이렇게 무슨 과목에서 시장 조사했고요.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서 모여서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조사하니까 더 좋더라. 아니면 결과가 더 나았다. 아니면 어떤 플랫폼들을 이렇게 활용해서 하니까 좋았다. 아니면 또 할 수 있는 거는 엑셀로 자료를 조사해서 분석했다. 또는 뭐 네이버 데이터 랩이라든가 뭐 이런 플랫폼들을 활용해서 분석해서 정리하고 하니까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었고 그런 것들이 정보의 데이터가 굉장히 풍부해졌다. 이렇게 작성하시는 것도 충분히 좋은 자기소개서 작성법이 되실 수 있습니다. 뭐 전략 수립, 마케팅이 아니더라도 좋아요. 전략 수립한 것들이 있다면 어마어마한 거를 전략 수립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효과적으로 뭔가 우리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한 거다. 학생회 활동을 했습니다.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축제 부스를 맡았는데 그 축제 부스에서 어떤 것들을 목표로 삼아서 했고요. 그 목표가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이 있었다를 쭉 쓰시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어떤 뭐 부스 홍보가 작년 대비 10%더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을 하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목표가 있고 그걸 수행하기 위한 방법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동아리에 공연을 했었다. 근데 그 동아리가 공연을 뭐 작년 대비 사람들을 뭐 10명, 20명, 30명 모으는 게 목적이었다. 그럼 홍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홍보들을 어떻게 했다. 뭐 인스타그램 활용하고 학교가 사용하는 뭐 어플이라든가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홍보를 했다. 플랜카드도 걸고 그리고 뭐 사람들에게 홍보를 더 추가하기 위해서 학과마다
학생의 또 홍보를 요청했다. 그래서 단톡방에서 이런 것들이 더 홍보되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됐다. 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영업 관리 직군이나 마케팅 직군, 그다음에 서비스 직군도 뭐 매출 신장이라든가 매출 증대라든가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으면 쓰시면 좋습니다. 그게 보이는 성과, 뭐 매출 증대 몇 퍼센트 이런 것도 좋지만 그게 아니고 뭐 단골 고객이 증가됐다. 아니면 내가 뭐 뭔가 전략을 바꿔서 고객 유치가 더 됐다. 뭐 시장 분석이 이렇게 활발하게 돼서 시장을 더 넓힐 수 있었다. 이런 것들도 되니까요. 옆에 그리고 태도 꼭 보셔야 됩니다. 분석력, 유연 창의력, 뭐 그다음에 의사소통력 이런 것들 중요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분석력만 계속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면접을 하더라도 질문을 드리면, 저는 대인관계 능력이 뛰어납니다. 대인관계 능력이 뛰어납니다. 모든 질문에 대인관계 능력을 답하시는 거 있는데, 그런 자기소개서, 그런 면접 답변은 재미가 없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거는, 그래도 여기 있는 몇 가지 정도 능력이 있는 거, 역량이 태도가 있으신 거를 보기 때문에, 분석력도 있고, 어떤 답변에는 유연 창의력이 있다, 의사소통력이 있다, 이렇게 좀 바꿔서 얘기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케팅 직무, 예, 아까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들이 좀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고요. 그래서 단순히 시장 조사 분석 이렇게 그냥 알지 마시고 그냥 플랫폼이나 어떤 뭐 인터넷이든 검색하셔서 시장 조사 분석이 어떤 일을 하는 거고 마케팅 전략 수립이 어떤 일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경험을 시키기가 굉장히 편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시장 조사 분석에 뭐 요즘 유행, 고객의 욕구, 경쟁사 동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그것들을 찾으셔서 작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연관시켜서. 고객의 욕구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장 조사 분석이라고 시장을 진짜 조사하고 분석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고객 욕구라는 게 이런 게 경험을 한 것들이 있다. 그럼 고객이 아니어도 좋은 거예요. 우리 동아리 부원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예시를 좀 바꿔봅시다. 기숙사 층장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숙사 층장. 그러면 기숙사 층장이 하는 일이 보면은 우리 그 층에 있는 사람들의 뭐 점호라든가 그다음에 뭐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뭐 얘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불편사항이나. 그럼 그런 것들이 이제 고객의 욕구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기숙사 상에 층에 사는 사람들이 쓰레기 분리에 대한 뭔가 불편함을 얘기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층장회의 때 기숙사 사감님과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해결해 줬다. 꼭 내가 아이디어를 내지 않아요. 그래서 안 와도 됩니다. 고객의 욕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걸 우리가 조치 취해서 이렇게 나아졌다. 고객의 욕구가 있다. 이런 것들을 기숙사로 얘기하셔도 전혀 무관합니다. 자, 그리고 경쟁사 동량, 자사 제품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경쟁사라고 특별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 조직 말고 다른 조직이 경쟁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학과는 이런 것들을 새롭게 해봤다. 뭐, 다른 학과는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학과는 이렇게 새로 해봤다. 이런 내용도 에피소드 좋다고 생각하고요. 자산의 제품 불리함 점검, 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뭐 우리 학과가 이런 점이 있고 뭐 이런 특징을 얘기하면서 더 발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면은 충분히 네, 이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직접적으로 쓰면은 이런 것들이 시장조사 분석이기 때문에 저는 시장조사 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더 직접적인 얘기가 되는 거죠. 마케팅 직무에서 필요한 게 시장조사 분석인데, 평소에도 고객의 욕구나 경쟁사 동향이나 자사 제품 또는 본인 자사 제품이란 결국은 어떤 것들이 사물이든 사람이든 뭐가 있으면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찾는 능력은 똑같이 기본적으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든 물건이든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 시야가 있으면 충분히 자사 제품을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찾을 수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셔야 되니까 어떤 직무는 무슨 일을 하는지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당연히 우리가 직무별로 좀 자기소개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영업 직군들, 마케팅 직군 조금 직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서비스 직군 너무 다양하니까 직군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서 이렇게 전달 드리고요. 영업 직군, 마케팅 직군이라도 기업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영업 마케팅 직군 영업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새로운 상품을 기획하고 판매 촉진하고 수익 창출합니다. 실제
네, 삼성 엔지니어링 마케팅 영업 부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것들인데 하나씩 읽어보시면 마케팅 전략 수립하고 주요 안건들을 발굴하고 신시장 개척을 하고 고객 경쟁상 기술선 상품 동향 정보 수집이 분석을 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정보 수집 탐색 능력과 시장 개척 능력이라든가 안건들 발굴하는 거, 마케팅 전략하는 것들은 똑같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 밑에도 프로젝트 기회 확보한다든가, 그다음에 수주 경쟁력 극대화라든가, 완수. 결국은 뭔가 사업을 완성시킬 수 있는 목표 지향성이라든가 전략 수립이라든가 그다음에 성과에 관련된 것들을 뭔가 촉진할 수 있는 능력을 보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럼 그게 관련 경험은 우리가 직접적인 경험은 없지만 다른 경험들과 엮어서 자꾸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다양한 경험들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이것과 관련된 경험을 얘기해 주시거나 또는 연관시키셔야 된다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이거는 다른 곳의 마케팅 직무인데, 마케팅 직무가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고, 지금 아무래도 전자기기 발전이라든가 플랫폼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달라지는 형태가 있고 세분화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업무들을 이렇게 살펴보셔서 내가 지원하는 기업에 어떤 업무들이 있는지, 그러면 브랜드 전략 수립,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상품 마케팅 전략 수립, 디지털 마케팅, 뉴스 마케팅, 스페이스 마케팅 이런 단어들을 보시면서 이건 어떤 것들이구나 옆에 보면 설명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현대자동차, 현대는 어떻게 마케팅 직군이 필요할까? 이렇게 보시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뭐 디지털 마케팅이다. 그럼 그런 것들을 내가 민간 교육을 어떤 것들을 받았다.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은 경험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케팅 직무에서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든 마케팅 직무가 다르듯이 역량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기업마다 하는 수행 업무가 다르듯이 태도도 거기에 맞춰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홍보 광고 직무입니다. 경영 활동은 대내적으로 고객에게 알리는 업무고요. 회사 이미지, 상품의 가치, 기업 경쟁력 확보 이런 것들 될 수 있고 주요 업무로서는 기업 PR, 언론 홍보, 사내 커뮤니케이션, 상품 광고 이런 것들 다 가능하시고요. IT 활용 능력과 분석적 능력, 역시 의사소통 능력, 커뮤니케이션이라고도 하는 능력 중요하고요. 그다음 문제 해결 능력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대인관계 능력과 정보 수집 활용 능력, 고객 지향이 높지는 않게 여기 자료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대인관계 능력을 좀 더 저는 높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고 네, 기업마다 차이점을 좀 고려해서 가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모든 기본적인 것들로 정보를 드리는 것뿐이지 모든 기업에 맞춰서는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잘 참고해서 봐주십시오. 그래서 태도 아까 되어 있던 부분을 다시 정리하고 역량의 뜻 단어의 뜻을 좀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대인관계력이라는 것은 보시면은 평소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필요시 상대방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 잘 사귀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 플러스 사람 잘 사귀는 거 플러스 상대방의 협조를 잘 이끌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타부서하고 업무도 많을 수 있고요. 이제 홍보 광고기 때문에 외부 기업 기관들 홍보 광고를 위해서 본인들이 다 광고나 홍보를 다 제작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과 잘 효과적으로 일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능력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연 창의력, 의사소통력 이런 부분도 높을 수 있습니다. 단어의 뜻을 이해하시면 자기소개서가 잘 써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갑니다. 근데 단어의 뜻을 혼동 오시거나 아니면은 다른 뜻으로 이해하시면 내용이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역량을 강조하고 싶은데 경험과 매끄럽게 연결을 잘 시키지 못하시니까 처음에 어려워하세요. 내용이 맞지 않아요. 억지로 막 끼워 맞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어떻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냐인데 그런 부분은 합격 자기소개서 예시들을 좀 많이 보시면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대인관계 능력이 어떤 거다 설명하시고 이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하시면은 좀 더 매끄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직군들이 더 세분화되고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내용들 좀 정리하시면은 자기소개서 작성 기준이 되십니다. 직업명은 뭐고 하는 일은 뭐고 그 직업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 태도는 무엇인지 정리하시면요.
훨씬 더 쉽게 자기소개서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맞게 작성되었는지, 내가 어떤 강점이 있는지가 PR이 되었는지를 보시려면, 이 직업이 어떤 강점이 있는지 보셔야 되는데, 그 강점은 바로 기업에서 요구하는 것은 지식, 기술, 태도입니다. 이것들이 지원하는 직무에 지식, 기술, 태도, 역량이라는 게 있어야, 아, 이 지원자가 일을 잘하겠구나, 이렇게 느껴요. 그래도 우리 직군들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훨씬 더 대내 활동 이런 것들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피할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직무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하시면은 또 궁금한 점이 해결이 안 된다면 있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IT, DAA 뭐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한글로 저기 보시면 있다 이렇게 하시면은 그 직무별로 멘토들이 있으신데 그 멘토들과 뭐 질문을 했던 것들 이렇게 간략하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 여기 서비스, 인사청문, 노무, 마케팅, 홍보, 뭐 회계, 뭐 전략, 유통, 뭐 교육 네,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눌러보시고 거기에 맞는 멘토들과 질문한 거. 그러니까 크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뭐 예를 들면 인사 직무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쓰면은 인사 직무 현직자분이 그 직무는요 이렇게 해서요. 뭐 예를 들면 대학원에서 박사 석사 과정을 거치시고 하시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뭐 인사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하시는 방법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그 한마디는 정확도가 좀 높기 때문에 현직자이기 때문에 현직에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좀 높은 편이 있고요. 본인 기업에 대한 정보가 아무래도 많이 있으시니까 그런 것들은 잘 살펴서 참고해서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콘텐츠들도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보시고 우리 직무에서 그리고 하시면은 조금 좋은 것들은 기업 분석, 산업 분석, 이슈 분석입니다. 특히나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알아야 되는 뭐 광고, 홍보 직무들 또는 뭔가 대내적으로 알려야 되는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직무들은 당연히 산업, 기업, 이슈 분석이 돼 있어야겠죠. 그런 것들을 실제로 면접에서 묻기도 하고 자기소개서에서도 우리의 성장 전략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묻는 항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산업군이 있는지 내가 지원하는 기업은 그리고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제품을 판매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이 기업에 대해서 내가 관심 있고 이 기업의 방향성을 아는 방법입니다. 신년사를 검색해서 한번 보시는 거예요. 물론 모든 기업 기관이 신년사를 뭐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맞죠? 신년사 관련된 내용이 보도된 곳들은 어느 정도 인지도 있거나 규모가 있는 곳들인데 그 신년사 왜 보셔야 되느냐? 신년사는 그 해 우리 대표님께서 회사의 대표님께서 기업의 대표님께서 올해 이렇게 나가겠다라는 방향성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보시는 것은 중요합니다. 홈페이지에 뭐 인재상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비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지금 뭐 10년, 2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고 우리의 회사 이미지를 어느 정도 알리기 위해서 제작한 것들이니까 아무래도 직접적인 것은 신년사입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그래서 그 부처들이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최신 뉴스 검색하기 괜찮습니다. 근데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뭐, 검색했는데 가장 쉬운 뭐 1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다른 분들이랑 겹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만 뭐 탈락 사유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지루한 내용이 될 수도 있다. 좀 참고해 주셔서 그리고 나하고 맞는 얘기 있죠. 뉴스 중에 내가 관심 있거나 이런 것들을 더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뭐 ESG 경영 이런 거 많이 쓰시는데 뭐 나쁘진 않지만 ESG 경영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니까 내용 쓰기도 어렵고 어, 뭔가 뭐 어색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작성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구글에서 업계 PDF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관련된 산업 동향이라든가 정보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업계 PDF 뭐 아니면 라면 업계 PDF 이렇게 하시면은 거기에 관련된 학술지 또는 연구 자료들이 있으니까 뭐 논문까지는 너무 번거롭고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이렇게 자료를 찾으셔서 정리하셨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트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정자공시 시스템인데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꽤 많이 여기에 자료를 올리고요. 당연히 이제 뭐 정부 관할 사이트라고 보셔도 좋기 때문에 플랫폼이라고 보셔도 좋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인지도 높은 기업들이 여기 사업 계획 보고서들을 올립니다. 그 보고서 안에는 뭐 재무제표라든가 사업 현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따로 찾으면은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이 사이트를 거의 플랫폼을 과제로 하셔서 잘 아시는 부분일 건데, 자료를 여기서 찾아서 우리가 자기소개서에서도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포스코라는 회사의 사업계획서를 다트에 들어가서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러면요, 여기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목차에 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정리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의 내용입니다. 업계 현황, 주요 제품, 원재료, 매출에 관한 산항, 그다음에 시장 위험과 위험 관리. 저는 이 정도만 보셔도 괜찮다고 보고요. 여기서 가장 좀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네, 산업 현황, 주요 제품 뭐 이런 것들이 가장 큽니다. 연계대표의 재무제표에서 이 정도 보시면 좋은데 저희는 오늘 뭐 업계 현황과 뭐 주요 제품, 시장 위험과 위험 관리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런 연역을 가지고 중요한 사항들이 발생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내가 끌리는 게 있거나 뭔가 관심 있는 게 있으면 이걸 바탕으로 자기소개 지원 동기라든가 입사 포부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눈에 띄는 것들이 저는 9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있는 철강사 1위 선정이야. 광양 제철소 4억 톤 달성 생산 누계. 세계 최초로 됩니다. 세계 최초. 최단 기간 31년 5개월이고요. 음. 자, 사업 부문별 현황 및 영업 계양입니다. 그래서 산업의 특성 이런 것도 정리가 잘 돼 있고요. 산업의 성장성 이런 것도 잘 돼 있습니다. 철강 부분의 특징 이런 것도 얘기 잘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해외 가공센터 등 해외 67개사를 포함해서 70개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표면 처리 강판 제조 전문 기업이고요. 그 밖에도 뭐 스테인리스 강판 제조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뭐 하는 회사네 다 정리가 됩니다. 음. 경기분 변동의 특성 뭐 이런 것도 되어 있고요. 경쟁 요소 이런 것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 조달상의 특징, 정부 규제 뭐 이런 거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말하는 외적인 환경이죠. 기회나 위협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 정리할 수 있어요. 예. 그다음 회사 현황이고요. 영업 계약 뭐 이런 것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전년 대비 성장률 뭐 이런 것도 되어 있고요. 수요 산업 급속도로 둔화되었다. 뭐 이런 내용 보면 꽤 이게 자기소개서에 쓸 내용, 면접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내용들 꽤 많이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시장 특성, 경쟁 우위 요소. 네, 이거는 뭐 우리 회사의 장점이죠. 그리고 첫 번째, 그룹 사업, 포트폴리오 강권화를 추진. 뭐 이런 내용을 쓰신 분들을 저는 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다 그대로 옮기시는 건 별로 안 좋고요. 이 중에서 내가 조금 매력 있다, 끌리는 내용들 있죠. 그런 내용들을 뽑으셔서 한 문장 또는 뭐 단어들을 조금 사용해 주시면 굉장히 좋은 거죠. 무역 부분에서 산업의 특성,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네요. 뭐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경기 변동의 특성, 국내 시장 여건, 뭐 여기 역시 똑같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장점과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외부적인 요소들, 즉 어떤 것들이 있는가, 시장의 기회는 어떤 게 있고, 시장의 위협은 어떤 게 있는가 살펴본 다음에 우리의 강점과 약점 같이 한번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국내 시장 여건도 보시는 거 좋습니다. 회사 현황 역시 똑같이 이렇게 시장 점유율과 영업 계약 돼 있고요. 물론 뭐 그래도 최근의 자료를 찾으셔야겠죠. 다음으로는 이런 것들을 이제 산업 동향이나 뭐 우리 기업의 뭐 장점이나 이런 것들 다 정리를 이렇게 하셨다. 그렇다면 이제 쓸거리가 많아지는데 그것 말고도 이제 자기소개서에 지원 동기 입사 포부 이런 것 말고도 우리가 써야 되는 항목들이 경험 항목이라고 또 있습니다. 뭐 어떤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을 작성하세요.
아니면은 가장 본인이 직무하고 관련된 인상 깊었던 음, 경험을 얘기해 보세요. 뭐 이런 것들이 또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작성을 해야 되고 또는 뭐 매출 증대, 성과를 낸 일들을 쓰세요. 이런 것들이 다 경험입니다. 일, 경험, 뭐 가장 깊었던 것들 이런 것들은 다 경험을 쓰는 거니까 어떤 소재로 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실 건데 그 소재들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학생활 또는 구직전까지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으세요. 거의 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뭐 에베레스트 등반 뭐 이런 게 간혹 있긴 하지만 거의 대다수는 학교 생활에서 이루어지시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뭐 조별 활동, 교수님 연구 활동, 졸업 활동, 그다음에 졸업 작품이죠. 팀 프로젝트, 복수 전공, 전공 이런 것들이 있고요. 교내 생활에서는 교내 임원, 학생회, 동아리, 뭐 대학교 홍보도우미, 축제, 특강 참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채용 설명회, 캡슨 디자인, 기숙사 생활, 체육대회, 대외 활동에는 인턴, 공모전, 아르바이트, 봉사활동, 배낭여행, 창업, 기업 탐방, 직장 체험, 뭐 실습, 뭐 이런 것들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쓰시고요.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활동을 쓰셔도 좋은데 직무하고 연관시켜서 시장 조사까지는 아니지만은 뭐 뭔가 발굴하기 위해서 찾았다. 그러면은 시장 발굴 능력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인관계 능력은 뭐 한 가지 정도 쓰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직무에서는 필요한 거니까 쓰시면 좋은데 음, 내가 같이 일할 사람들이 뭐 20대, 30대다. 그러면 20대, 30대과 30대 분들과 소통을 잘하는 방법. 고객이 20대, 30대가 주 타겟층이다. 우리 기업에. 그러면 20대, 30대와 관련된 SNS 활동. 네, 인스타그램이겠죠? 뭐 그런 것들을 작성하시면은 더 좋습니다. 이런 민간 교육을 들었다. 뭐 이런 것들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뭐 블로그 체험단. 뭐 이런 것들도 통해서 고객의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경험해 봤습니다. 학생회 활동을 했는데 우리 내부 고객이라고도 표현하는 우리 학생회 활동이면은 같은 학생회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이죠. 그 학생들의 뭐 니즈를 만족시켰다, 욕구를 찾았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꼭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같이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뭐 이렇게 불편함이 있었다. 업무 분장이 잘 되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해결했다. 고민했다.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배낭여행 뭐 이런 것들도 다 쓰실 수 있죠.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뭐 마케팅적인 요소, 영업적인 요소, 태도랑 연관시켜도 되고 직무랑 연관시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별활동 작성법은 아까 중간중간 계속 말씀드렸는데 어떤 수업에서 어떤 조별활동이 있었다라고 바로 상황을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행동했다 이 조별활동에서 예를 들면 정보 수집을 했다 그러면 수집을 하는데 뭐 리스라는 사이트를 활용하고 도서들을 빌려봤다 그래서 뭐 10권의 도서를 빌려서 목차들을 다 정리한 다음에 너무 TMI인가요? 아닙니다. TMI 아니고요. 몇 권의 책을 찾아서 그 몇 권의 책을 목차들로 정리한 다음에 엑셀 파일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걸 전달하니까 우리가 자료 정리나 우리 전체 가업의 수행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아니면 정보 탐색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별활동 많이 얘기하시는데 물론 제일 좋은 거는 다른 직접적인 감적성이 더 높은 경험을 쓰시는 게 더 낫고요. 그 다음에 작성할 부분이 없는 분들 조별활동 쓰시면서 채우시면은 괜찮은 전략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소개서 우리 직군에서 영업 관리, 뭐 마케팅, 서비스 직군에서 쓰는 방법은 일단 직무 내용을 똑같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케팅 직무를 한번 검색해 보니까 이런 업무를 한대요. 네, 이거 챗GPT한테 이제 물어본 건데 제품 런칭 및 프로모션, 컨텐츠 마케팅, 이메일 마케팅 해서 쭉쭉쭉쭉쭉 10개 정도 있네요. 그럼 이 중에서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해놓고 살펴봐야 됩니다. 일단 직무는 정리가 됐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뭐 마케팅 직무 설명 첫 시간에 시작할 때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들도 같이 태도도 좀 정리해 놓고요. 그다음에 경험을 한번 찾아봅니다. 캠퍼스 이벤트 기획, 블로그 또는 비디오 채널 운영, 자원봉사 및 사회공헌 활동 이런 것들이 있다 돼 있으니까 그럼 이것들 보시면서
이제 연결고리들을 골라보는 거죠. 근데 이제 직무 수행 내용과는 연관성이 높은 건 없을 수 있어요. 맞죠? 그럼 내가 그래도 한 것 중에 이 중에서 뭔가 있다면은 연결시켜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뭐 결과적인 것들이나 이런 것들 얘기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나는 만약에 여기 있는 것들 중에 앞서서 뭐 백화점 경험이 좀 있다 하시면은 매출 증대, 상품 홍보 어떻게 했냐, 고객 만족도와 서비스 향상 어떻게 했냐, 고객 데이터 분석과 타겟 마케팅 어떻게 했냐, 상품 디스플레이와 시각적 마케팅 어떻게 했냐, 뭐 고객 유치와 리텐션 전략을 이렇게 있었다라고 쭉 본인 관련된 것들을 생각해 보신 중에 뭐 이것들 중에 다섯 가지 다 있으면 다섯 가지 다 쓰셔도 무관하고 아니면 한두 가지가 있으면 한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격의 장단점 항목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자기소개서 항목인데요. 장점은 일반적으로 뭐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되는데, 그래도 저는 직무 관련된 아까 태도 있죠. 그 단어를 쓰시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채용은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은 누군가는 떨어지고 누군가는 붙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프로세스 있죠. 채용 프로세스 과정들을 보시면 서류에서 어느 정도 이제 떨어뜨리고 싶어 하고 인적성에서 떨어뜨리고 싶어 하고 면접에서도 떨어뜨리고 싶어 합니다. 결국은 저는 시키고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사람들을 빨리 이렇게 걸러서 더 적합한 인재를 빨리 찾을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직무하고 관련된 단어들을 많이 쓰시면 좋겠다. 결국은 글은요, 여러분들을 보고 할 수 없잖아요. 그냥 글만 보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글에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단어들을 그러면 잘 선택하기 위해서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단점 쓰는 거 좀 어려워하세요. 근데 이런 단점 쓰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장점 같은 단점,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일에 욕심이 많습니다. 거절을 다소 못하는 편입니다. 업무에 냉정한 편입니다.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편입니다. 처음에 적응이 다소 느린 편입니다. 일의 속도가 조금 빨라서 다소 빨라서 실수가 조금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단점 아닌 장점 또는 그냥 뭐 단점도 아니고 장점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합격 예시들 보시면 문제없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 보완점을 꼭 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 거절을 다소 못하니까 이런 불편함이 있더라.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서, 거절을 그래도 적절한 상황에서 하는 편이다. 상대방이 뭐 마음 다치지 않게 하는 편이다. 마무리는 꼭 똑같이 보완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이런 단점은 쓰시면 치명적인데 꽤 쓰십니다. 갈등을 일으킨다. 갈등은요, 저도 어릴 때 항상 일으켰고요. 한 번씩은. 뭐, 친구들 간에 말을 잘못 전달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는데, 이제 단점을 쓰라니까, 뭐, 쓸 게 없으니까, 그럼 갈등 일으킨 게 한 번 있으니까 써봅니다. 근데 이제 자기소개서를 평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는 거죠. 왜냐하면 첫인상은 굉장히 중요하고, 첫 이미지가 중요한데, 이 단어가 주는 힘이 자기소개서에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갈등을 일으킨다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고민이 되는 거고요. 실증을 잘 낸다. 실증을 잘 내는 사람은 오래 일한다는 생각이 좀 안 들거든요. 그래서 실증 낸다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업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기업은 오래 일하는 사람 좋아합니다. 욱한다. 업무에서나 우리가 스트레스가 직장에서는 강도가 높습니다. 근데 욱한다. 갑자기 화내지 않을까요? 건망증이 많다. 특히나 서비스 직군이나 이런 분은 아무래도 고객에 대해서 관심도 높아야 잘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건망증이 높다. 그럼 뭔가에 놓칠 수 있거든요. 중요한 부분은. 근데 그게 사람을 또 대하는 직무들이다. 그러면 또 심각할 수도 있고요. 마케팅 직무는 다양한 업무 수행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바쁩니다. 근데 잘 잊어버리신다. 그러면 이게 잘 잊지 않는 사람도 뭔가 깜빡할 수 있는데 그 작은 거 하나가 굉장히 큰 영향을 불러오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전달해야 될 내용이 있다. 근데 전달을 안 한다. 그럼 협력 부서들이나 외부 기관과 일을 하는데 기업들과 일하는데 그 전달을 하지 않으면 엄청난 영향을 불러온다는 거죠. 다시 뭔가 업무 일을 다시 잡거나 그게 안 되거든요. 그다음 충동적이다. 네. 충동적인 것들도 역시 문제가 있죠. 왜냐면
계획에 따라서 업무는 돼야 되고 계획을 수립하는 기업, 기관, 부서들이 있습니다. 뭐 경영 지원이라든가 생산 관리라든가 품질 관리 이런 직무들은 부서들과 직무들은 계획하에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계획된 부서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뭐 예산 관련이라든가 그다음에 활동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가 그래도 협력이 돼야 되고 거기에 절차에 맞는 게 돼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는 그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의지 부족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위험한 담점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내용으로 작성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격의 장단점 예시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활달하고 화학성이 좋고 쉽게 친해지고 인간관계에 충실하고 뭐 우호적인 관계 그다음에 단점은 우유부단한 단점을 갖고 있어서 개선하기 위해서 명확한 성격을 지니기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장점을 먼저 얘기하고 단점을 얘기하죠. 그래서 좋은 점은 뭐냐면 지금 두 가지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저는 활달하고 사교성이 뛰어나고 쉽게 친해지고 조직에 빨리 적응하고 융화된다. 네, 합격이 예시이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는데 너무 여러 가지를 장점을 이야기하며 아쉬운 점은 한 가지가 딱 드러나진 않아요. 근데 매번 자기소개서 항목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좋지 않습니다.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쓰셔도 괜찮지만 모든 항목에 저는 이렇게 장점 있고요.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 원하지 않고요. 평가 요소는 어떻게 진행되냐면은 이 사람이 지원 직무에 역량이 있느냐를 보는데 태도를 있느냐를 보는데 과연 그 태도가 여러 개 있다고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한두 가지만 얘기하셔도 충분히 느껴집니다. 여러 가지 경험을 했다. 또는 어떤 특정한 경험을 했는데 이런 역량을 갖췄다라고 전달만 하시면 끝입니다. 그럼 충분히 느껴지고 오히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많이 작성하면요. 실제로 했나? 신뢰성이 높지 않아요. 근데 어떤 뭐 군에서 홍보를 했다.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거는 군에서 했다는 걸 우리가 들으니까, 아, 실제로 했구나. 신뢰도가 높아지고, 어떻게까지 했는지, 뭐 SNS를 활용했는지, 군마다 뭐 팩스를 보내서 홍보했는지, 뭐 이런 것들만 적어도 훨씬 신뢰도가 높아지고 질문거리가 많이 생기죠. 자, 그리고 단점은 보완을 한 거는 좀 잘 좋은 것 같아요. 편안함을 주는 성격의 무형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지니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게 짧은 글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고요. 짧지 않은 글 같은 경우는 글자 수가 그래도 더 많이 작성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 항목 같은 경우는 단점을 어떻게 개선하고 있다를 작성해 주시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뒤에 보면은 일에 있어서는 미련한 소리를 들을 만큼 몰입하는 편이어서 한 번 일을 시작하면 다른 일에도 눈도 돌리지 않을 만큼 강한 집중력을 발휘하는데 그만큼 일의 성과도 높은 편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장 과정에 쓸 수 있는 내용이고요. 나를 바탕으로 해서 학교 생활, 대내 활동, 그다음에 인생관 쓸 수 있고요. 가족 관계 쓸 수 있고 가치관, 생활 신조, 좌우명 그러니까 다 쓸 수 있다는 얘기 드리고 싶어요. 성장 과정 항목이라고 내가 자라온 나온 시간대 순인 순서로 쓰겠다라고 처음에는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면 평가가 오히려 애매해져요. 진짜 예전에 라떼는 때, 저 라떼는 때는 아니고요. 우리 부모님 때, 여러분들 부모님 때 라떼는 때 그렇게 썼습니다. 1970년도에 태어나서 일남이녀로 자라났습니다. 엄격하신 아버지와 다정하신 어머님 밑에서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가족 얘기를 쓸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 라떼는 어떤 일이었냐면은 가족 환경과 가족의 구성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실 때고 실제로 사람을 우리가 이해하고자 할 때 그런 것들이 강할 때였어요. 작년에 그럼 책임감이 강하겠네. 예, 여러분들이 지금 MBTI로 사람을 이해하듯이 그 사람의 뭐 몇남 몇녀 부모님이 뭘 하시느냐가 그 사람을 알아보는 데이터가 됐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뭐 MBTI를 다른 걸로 우리가 알기 때문에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저희도 성장 과정을 예전 라떼처럼 쓰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뭐 어디 유치원에 나왔고 어디 고등학교 나왔고 또는 대학교 얘기를 쓰시는데 대학 전공 뭘 하는데 학과를 입학하는데 왜 지원했다. 그 성장 과정으로 입학 지원서처럼 쓰시는 분들 그렇게 쓰실 필요가 전혀 없으십니다. 그러면 평가 요소가 안 돼요.
그렇게 쓰면 안 되십니다. 그래서 현재 내 얘기를 쓰셔도 되고 내가 이미 성장한 지금 내 모습이 과거의 때부터 성장 과정을 나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담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있었던 일 쓰시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자, 예시를 하나 볼게요. 저희 집 기상나팔은 4시에 울립니다. 수산시장에서 화로 도매업을 하시는 부모님을 본받아 부모님 얘기 쓰지 말라면서요. 가족 얘기 쓰지 말라면서요. 그러니까 가족 얘기 조금만 쓰세요. 그 다음에 내 얘기를 쓰세요. 네, 그러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부모님은 조간신문 읽어요. 이까지는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요. 제가 이걸 좀 많이 함축시켜서 그렇고요. 그 다음부터 내 얘기가 이제 쭉 나오겠죠. 신문 내용 정리하다 보니 생각의 깊이와 폭이 넓어졌습니다. 입사 후에 A사의 가상나팔 사내 이슈 발굴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이에 어떻게 내가 신문 내용을 정리했는지 몇 년 동안 그 뭐 스크랩을 했다. 그다음에 어떤 특징 산업 분야에 대해서 내가 지금 지원하는 산업 분야나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 좀 얘기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걸 다시 가져오라고 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쫄지 마시고요. 지원 동기 항목입니다. 뭐 모든 항목이 사실 자기소개서 처음 쓰시면 어렵습니다. 근데 이 항목 같은 경우는 이 네 가지 정도로 저는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원 동기를 예를 들면 직접적으로 왜 우리 기업에 대해서 지원했냐라고 물어보시 기업 분석을 얘기하셔야 되는데 아까 왜 제가 다트를 보여드리고 직무 내용을 보여드렸냐 플랫폼들을 보여드리고 방법을 알려드렸냐면은 이런 것들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직무나 기업에 대한 일 또는 산업에 대한 일. 그러니까 기업 분석을 얘기해도 되고 우리 기업의 뭐 장점이 이렇다. 아까 포스코 봤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의 장점이 시장 분석이라든가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것들 제 핵심 제품을 알아야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시면서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일단 관심객이 직무 관심객이 얘기하셔도 돼요. 꼭 기업 왜 지원했냐 이렇게 얘기 묻는다면 그래서 지원 직무가 내가 잘 준비했다 또는 어디 부분에서 맞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충분히 됩니다. 그게 관심객이 준비 과정 셀링 포인트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입사업 포부입니다. 자, 역시 기업 분석. 먼저 시작돼야겠죠. 이 기업이 어떤 아이템, 제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내가 직무에 적합한지 얘기하셔도 되고요. 구체적인 계획, 뭐 3년, 5년, 10년 후에 회사에서 어떻게 기여하겠다. 작성해 주시면 되고 우리 회사에서 이런 비전 아니면 새로운 신사업 이런 것들에 어떻게 기여하겠다. 직무자로서. 그래서 너무 또 뭐 과하게 표현 안 하셔도 되고요. 간단하게 실제적으로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겠다. 직무 우리가 지원한 직무 입장에서 쓰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계획 쓰시면은 뭐 1년 차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뭐 선배님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3년 차 때 후배들을 잘 챙기겠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 쓰시는데요. 그것보다는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좀 탐색해 보시고, 뭐 1년 차 때는 기본 직무 업무들 있죠. 그것들을 이렇게 해가겠습니다. 그런 거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 정도만 쓰셔도 괜찮고요. 3년 차 때는 당연히 3년 차 때 성장될 수 있는 직무 로드맵을 보시고 나서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뭐 CCTV를 관리하는 기업이다 그러면 인공지능 부분이 많이 도입되고 있거든요. 그럼 인공지능은 내가 학습하고 뭐 학술지라든가 논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기본 이론에 적용해서 우리 기업의 제품에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내거나 뭐 이렇게 해보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꽤 관심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챗 GPT로 뭔가 작성을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여기 있는 뭐 오픈 AI나 리튼 한국형 자기소개서 작성이 가능한 또는 질문이 가능한 챗 GPT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기소개서를 좀 쉽게 작성하고 싶다. 직접 써주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프롬프트에 질문을 입력하셔서 티키타카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챗 GPT랑. 그러면 좀, 뭐, 어려운데, 번거로운데 하시는 분들은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래도 나는 조금 관심도 있고, 지금 사용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질문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그럼 질문을 하면 좋을까요? 네, 처음에는 심플하게 하셔도 저는 괜찮고요. 아니면 구체화시켜도 괜찮은데, 어떤 직무명을 넣고, 마케팅 직무에, 또는 영업 직무에 지원할, 뭐, 신입 사원인데,
자기소개서 어떤 항목이라고 해주시면 더 좋아요. 어떤 항목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뭐, 그 지원 동기 항목을 작성하고 싶어.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려줘 하면 대략적으로 가이드를 잡아줄 겁니다. 그럼 거기서 끝내시면 안 되고요. 거기서 또 이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땡땡 경험이 내가 있는데 지원 동기하고 다시 연결시켜줘.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고 경험 자기소개서 있죠. 경험 자기소개서. 그럼 자기소개서는 마찬가지로 어떤 경험과 직무명을 입력해서 써달라고 하면 가이드가 좀 잡힐 거고요. 그 가이드를 통해서 내가 관련된 경험이나 나의 단어, 키워드로 다시 다 바꿔주시면 되겠죠. 근데 글의 흐름이라든가 구조는 잡기가 편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하면 여러분들 조금 더 쉽게 작성하는 방법이니까요. 자기소개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작성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강의를 들었다고 뭐 약간 팁을 얻었어. 음. 하지만 작성을 실제로 시작하시면 전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강의를 듣긴 하셔야 돼요.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건 굉장히 바람직한 방법이신데요. 그건 외에도 우리가 잘 작성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가 작성하는 방법. 두 번째 단계는 그러면 작성을 실제로 해보시는 것.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작성이 처음에는 잘 안 될 겁니다. 작성되지 않지만 그러면 처음 뭐 조금씩 이제 작성을 해보셔서 아 이렇게 작성하니까 조금씩 작성이 좀 되네 이렇게 바라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작성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작성법을 익히시면 바로 한 번씩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네, 자기소개서 작성법, 특히나 직무 중심으로 좀 말씀드렸는데요. 대내 활동을 많이 하시는 직무는 대내 활동이 좀 적더라도 이렇게 내용을 따른 조별 활동이나 쉬운 것들로 보완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고, 그 직무에서 뭘 좀 해야 된다. 뭐 역량이 이런 거다, 태도가 이런 것들을 잘 연관시키시면은 좋은 자기소개서가 그래도 나오니까 뭐 우선적인 대내 활동이 아닌데 계속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선적인 대내 활동을 조금 해주시되 나머지 것들은 다른 활동에서 보완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 네, 교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잘 쓰실 때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